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박근규 전문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원래는 어제 이제 방송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방송 장비가 조금, 망가지는 바람에 수리를 좀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순서는 먼저 일부 시간에 한국 증시를 전반적으로 좀 진단을 해야 되는 이제 중요한 기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증시를 전반적으로 진단하는 중심은 이제 한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가의 위치, 그리고 증권주 전망, 그리고 종합지수가 문재인 정부가 지금 4년 남았는데 그 기간에 6,000포인트를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간다면 지금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주식으로 저축하면 가장 이제 유력한 재테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박근규 전문가의 유튜브 이제 보면은 구독 신청란이 있어요. 거기 구독 신청란을 해 두시면은 이제 하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제가 올린 정보를 이 정보는 전 세계에 동시에 나갑니다. 제 시청자는 미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하자마자 바로 나가니까 제일 먼저 받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2부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남북경제협력주, 이제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주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산산업 840%를 능가할 이런 종목들이 나올 준비도 지금 하고 있어요. 최근에 한 4, 5일 정도 조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또 계단식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까지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또 무료 추천주를 또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겁니다. 약속합니다. 무료 추천주 제가 중간중간에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실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우리 이제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와 같은 기사 내용이 나왔었죠. 11월 달 가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타결을 할 전망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미국도 무역 전쟁을 중국과 해가지고 끝까지 가면 득이 될 게 없어요. 자, 무역 전쟁을 만약에 여기서 본격화 시켰다, 그러면은 그 효과는 아마 2년 후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재임을 묻는 선거가 2020년에 있는데, 그때는 아마 세계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그러면 트럼프는 그 금융위기의 주범이 되죠. 그러면 그 대통령 재선거에 당선되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또 공화당 측에서도 원하지 않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 황제를 노리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해가지고 중국이 금융위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위안화가 1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중국 상하이 증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5%만 만약에 빠지면은 상하이 증시도 거기가 이제 본격적인 시파락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발 금융위기가 오거든요. 현재 지금 여기서 더 밀어붙이면, 그러면 시진핑 같은 경우도 결코 도움이 안 되죠. 2021년까지가 일단은 10년 임기인데, 이제 그러면은 그 이상 해먹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아무도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미국의 공세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세적인 것을 취했다라는 그런 체면,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트럼프
현재 트럼프뿐만 아니라 과거에 1980년대 레이건 그 대통령도 그때 당시에 지금과 유사한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쌍둥이 적자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무역 전쟁을 일으켰어요. 뭐 독일, 뭐 일본, 뭐 이렇게 영국 뭐 이런 국가들한테 무역 전쟁을 했었고, 그리고 부시 같은 경우도 부시 아들 부시도 2002년에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트럼프하고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그때는 철강업 쪽으로 이제 보호무역 전쟁을 해가지고 그의 이제 2002년 선거 직전까지 주가가 안 좋았죠. 미국도 안 좋았고 다 안 좋았어요. 그때는 이제 미국 증시가 대세 하락기 이제 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었는데 결국은 이제 타결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그런 기사를 해석해 본다면 11월 달 정도 가가지고 극적으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극적으로 중국과 무역 전쟁에서 뭔가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 얘기 뉴스가 나와야 중간선거에서 효과를 거두겠죠. 그래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도광량에 발톱을 숨기는 전략을 아마 취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트럼프 체면도 세워주면서 실리는 얻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중국의 꿈은 뭐냐면은 중국 돈 위에나를 일본이나 이런 영국 파운드와 일본의 엔화 혹은 유로화처럼 기축통화는 아니더라도 준기축통화를 노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을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또 위에나를 고정환율제로를 해가지고는 중국 위에나가 국제화폐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언젠가는 그거를 해야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92년에 이제 금융시장을 개방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한테. 그래서 중국도 그러한 과정을 따라온다라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중국이 이제 성강통, 후광통을 해가지고 2014년에 개방을 해서 중국 시장이 그때 뭐 6개월 만에 100 더블이 갔던가요? 좌우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9월 15일부터 이제 상하이 A 주식이 이제 외국인들에게 이제 개방이 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 나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이제 국제 이 금융시장의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 원화의 시장에서 지금 가장 먼저 드러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지금. 이게 1월 달에도 전 세계 그 증시가 2월 달에 급락이 올 가능성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보여주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1월 달하고 1월 말경하고 반대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무슨 말씀이냐면, 원화가 9월 달에 강세로 가고, 자, 위에라도 지금 4일 연속으로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가면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9월 달부터 11월 말까지는, 반대로 초강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이 환율 시장에서, 우리나라 원화 환율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 환율 시장을 올해 1월 30일하고 1월 31일 그때에 제가 경고를 어떻게 드렸냐면, 자, 환율 시장이 위험하다. 모든 증권주 현재가로 볼 때 매도한다. 그때 매도 신호를 다 드렸어요. 왜냐면은 환율 시장이
2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이 오고 혹은 세계 증시가 다 급락이 오는 그런 신호를 환율 시장에서 우리나라 원화가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증권주를 전부 다 1월 30일까지 매도를 하고 그거를 제가 환율 시장에서 위험 신호가 나왔다라고 1월 30일 1시 12분, 1시 16분, 1시 11분에 지금 보내는 신호가 보이죠? 자, 그리고 나서 1월 30일 날은 어떻게 했냐면 현금을 50% 이상 전부 다 유지를 하라고 하고 인버스를, 자, 코스닥 인버스는 왜 사죠? 코스닥 인버스 사는 이유는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면 인버스는 반드시 오르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2월 1일 날은 이제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다음 주에 큰 급락이 올 수 있다 하면서 또 인버스를 사도록 하고 있거든요. 인버스는 전체 시장이 급락이 오면 이제 그 급등을 합니다. 반대로.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면은 제가 경고 신호를 드렸을 때가 바로 이제 이 지점이에요. 1월 30일 날 여기에서 전부 다 매도 신호를 드렸잖아요. 이제 드렸고 1월 31일까지. 그리고 나서 2월 1일 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주 여기서 폭락이 온 거예요. 이렇게. 자, 폭락이 왔죠. 이게 그 다음에 거래소도 똑같이. 자, 거래소도 똑같이 그때 상황을 보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매도를 전부 다 매도를 신호 드리고 여기서 급락이 올 걸 예고했는데 그냥 뭡니까 2600에서 2300까지 그냥 바로 폭락이 왔었거든요. 엄청나게 폭락이 온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 온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미국도 빠졌습니다. 자, 미국 다우지수도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 1월 말 때부터 2월 9일까지 여기 대폭락이 왔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도 거기서 폭락이 왔어요. 자, 그러한 것들을 예고를 제가 어떻게 했느냐 1월 31일 정확한 지점에서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현금 거의 100% 다 시킨 거죠. 요 지점에서. 그리고 나서 자 2월 1일 날은 본격적으로 인버스까지 이제 매수를 하세요라고 신호를 해가지고 이제 2월 1일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주간에서 대폭락이 옵니다. 폭락이 오죠. 인버스를 산 사람들은 돈을 다 벌었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왜 그런 신호를 드렸느냐면 바로 다른 거 안 봤어요. 이거를 봤습니다. 환율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원화를 자, 본 겁니다. 어떻게 봤느냐면 자, 원화가 1월 달에 지금 빠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그런데 요 1월 달에 원화가 이 횡보하면은 종합지수도 옆으로 횡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1월 달에 종합지수가 폭등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 1월 달에 전 세계 증시가 다 폭등이 났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도 보면은 그때 1월 달에 여기서 폭등이 났잖아요. 이렇게. 2018 1월 달에. 그러면 원화 환율도 이렇게 밑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원화가 빠지지 않고 횡보를 했다 이거죠. 원화가 그 지점에서 하락하지 않고 원화가 횡보를 했어요. 원화가 횡보를 했다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가 됩니까? 조만간에 원화가 이렇게 위로 강하게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증시가 폭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했는데 이제 요거하고 반대의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자 보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죠. 이게 무슨 그림이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만약에 요 지점 넥라인 요 지점을 깨면 원화는 밑으로 강하게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원화가 위로 이렇게 1번처럼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이 나왔죠. 이 반대로 원화가 이렇게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2월달하고 반대되는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게 지금 무슨 그림입니까? 이게 1-2-3
이게 뭐냐면 헤드 앤 숄더 삼봉 가장 가격에서 가장 안 좋은 그림이 지금 되고 있어요. 여기 나오면 이렇게 급락이 나오죠. 이 삼봉이 나오면 급락이 나와요. 자, 한번 우리 증시에서 제가 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종합지수가 예전에 자 삼봉이 제가 주간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주간으로 보여드리면요. 자, 주간으로 보여드리면 얘가 그거다 아까 원하고 유사하죠. 이렇게 와서 1번 다시 와서 2번 3번 이게 삼봉이에요. 삼봉 여기 넥라인을 이제 삼봉이 와가지고 여기 이제 20주선을 깨면 급락이 나온 거예요. 순식간에 폭락이 나와요. 예, 삼봉이. 자, 지금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 시장에서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그런 그림이 완성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보세요. 완성이 되고 있어요. 1번, 2번, 3번. 그래가지고 21선을 깼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만히 요 보조지표를 여기를 가만히 보면은 지금 가격이 올라갔는데 MACD가 지금 매도 신호가 나온 거예요. 웃기는 거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매도 신호 나오죠.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올라가면서 이 환율을 다 매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따라서 밑으로 하방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시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 시장을 그대로 봐주면 돼요. 자꾸 어디 뉴스에 대입하지 말고. 자, 좀 목이 좀 타네요. 중요한 대목이어서. 자, 요 그림을 그대로 봐주면 돼요. 아, 환율이 요 밑으로 올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원화가 요 밑으로 내려오면 1달러당 원화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지금 1130원대 18원대에서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이제 누군가는 강하게 매수하는 힘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요게 지금 현재. 자,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환율 시장에서 우리나라 이때 세계 증시가 폭등 나왔는데 환율은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근데 옆으로 횡보하니까 조만간에 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게 예상을 해가지고 여기서 주식을 다 팔았잖아요. 여기서 폭락을 면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 반대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요 점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점을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 상당히 설명이 좀 길었군요. 자, 그래서 그하고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대표 주식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럴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얘들이 지금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는 기법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상당히 오랜 기간 빠졌거든요. 자, 이번에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국제적인 투자은행에서 삼성전자의 등급을 매도로 지금 완전히 매도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지금 누군가 매집이 되고 있어요. 그게 제가 하는 기법인데, 자, 가격이 빠졌는데 이게 지표값이 올라가죠. 요게 지금 요 기간이 매집이거든요. 요 기간만큼 약 31일 정도. 이거를 매수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매수 다이버전스. 자, 거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수 다이버전스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자리를. 그래서 그런 지금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강하게 갭상수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22선을 하면서. 그 환율의 움직임하고 지금 누군가는 엄청난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자, 현재 그대로 봐주는 거죠. 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똑같습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강한 매집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한 매집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가 지금 엄청난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캐피탈 회사도 삼성전자 지분을 5% 정도까지 늘렸다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의 지금 우리 애플하고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애플보다 무려 앞으로 3.87배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제가 그렇게 진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애플에 비해 3.87배 재패가 됐으니까. 애플보다 삼성전자가 못할 게 없거든요. 오히려 뛰어난 부분도 많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 엄청나게 필요할 건데, 자, 지금 삼성전자가 그만큼 저평가 돼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본사가 미국만 있다면 여기서 지금 4배 한 16만원 갈 주식이에요, 이게. 예, 그 정도로 저평가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삼성전자 여기서 추천할 수 있겠죠. 45,500원 근처까지 여기서 한번 눌러주면, 자, 눌러주면 45,500원에서는 강력 매수 추천합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추천을 드려요.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한 78,000원 정도 내려오면 그때는 제가 강력 매수란 말을 좀 써볼게요. 강력 매수. 자, 그렇게 추천이 들어갈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그 전체 시장 흐름에서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종목이, 이게 이제 보면은 코덱스 레버리지가 지금 주봉에서 뭐가 나왔느냐면 여기서 나왔던 이 현상, 여기서 이렇게 나왔던 현상하고 지금 반대되는 그림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제, 자, 요것도 보면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스토캐스틱이 올라가거든요. 즉, 매수 다이버전스. 요 기간 2달 동안 매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해서. 그러면은 요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렇게 하는 것처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자, 일봉에서 보면은 더 확실하게 아마 보일 겁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자, 가격이 빠졌잖아요. 근데 스토캐스틱 값이 올라가죠. 이게 거의 한 2달 정도. 그러니까 2달 동안 계속 매집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지금. 네. 자, 그러면 아까 이 레버리지라는 것은 선물이거든요, 선물. 혹은 종합지수를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이게 제가 요 얘기를 한 것은, 자, 그렇다면 원화 환율 시장에서도 지금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7월달부터 지금 뭡니까? 7월달부터 8월달 이 2달 기간에 원화를 누군가는 지금 매도 포지션을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원화가 밑으로 강세로 가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조만간에 크게 오를 수 있음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죠. 환율 시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지금 선물 시장 종합지수보다 먼저 움직이는 코덱스 레버리지는 매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보는 이런 기법으로 본다면. 자, 따라서 이것도 추천할 수 있겠죠. 자, 추천을 한다면 14,000원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 적극 매수입니다. 적극 매수. 자, 그리고 역시 코스닥 시장도, 코스닥 시장 레버리지, 요것도 지금 요 정도 한 15,100원 정도 내려오면 적극 매수입니다. 이것도 반토막이 났죠. 네, 벌써 제가 4종목 추천했네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 종목을 추천한다 그럴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중권주. 자, 중권주는 우리 그 대세 판단이 이러면 중권주는 필수입니다. 네, 중권주는 대세 판단이 이런 필수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조금 더 중요한 얘기 좀 하고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자, 뭐냐. 우리나라 종합지수를, 이거를 원화로 이게 보면은 그림이 이래요. 원화로 보면 이런데, 달러화로 보면은 틀려집니다. 자, 달러화로 바꿀게요. 자, 달러화로 보면은 지금 94년이 더 낮아요. 그리고 2011년이 더 낮습니다. 원화로 더 높은데. 자, 그래서 달러로 이렇게 그림을 보면 정확하게 파동이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10년짜리 A, B, C. 자, 그리고 지금 달러로 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장기 10년 조정이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져요. 이렇게. 자, 여기서도
장기 10년이 여기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여기 장기 10년이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달러화로 봐야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해석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서 요 급락이 금융위기잖아요. 똑같이 요 급락이 금융위기가 되죠. 자, 금융위기가 오면 우리나라 환율시장에서 원화가 어떻게 됩니까? 원화가 900원대의 원화가 얼마까지 올라가요? 1,500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의 원화가 어느 6% 정도로 가격이 싸지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나 우리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수출 기업들한테는 어떤 것이 됩니까? 같이 경쟁하는 일본이나 다른 업체들하고 비교하면은 그냥 뭐 누워서 떡먹기 장사하는 거죠. 원래 가격을 이 1,000원짜리 물건을 얼마에 내다 파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340원에 내다 파는 거예요, 이거를. 물건 품질은 뭐 일본보다 뛰어난데. 그러니까 원래 1,000원짜리 물건을 환율 때문에 340원에 내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로 돈 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는 수출 주도 때문에 폭등이 옵니다. 이렇게. 폭등이 오죠. 자, 그런데 이제 증시가 폭등이 오면 다시 환율이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뭡니까? 1,100원대로 내려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물건을 1,000원짜리로 팔았던 것을 다시 여기 가격이 올라가겠죠. 다시 뭐 1,000원, 900원까지 다시 올라오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문이 그만큼 줄어들죠. 그러니까 다시 이문주가 빠진 거예요. 이렇게. 이문이 줄어드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국가 경쟁력을 늘리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하면서 경쟁력을 늘리는 시간이 요 기간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거의 5년을 못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추세 돌파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쭉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이게 지금 삼각형 수렴대 추세를 돌파한 지점이 언제냐? 2004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2017년에 뚫었어요. 그 당연히 조정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때 종합지수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요 지점에서 22% 뺐어요. 요 때는 한 14% 뺐는데 혹독하게 뺀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따라서 우리 종합지수가 지금 요 자리에 이렇게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은 이거 달러화로 봐야 해석이 됩니다. 자, 따라서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종합지수 여기 3파동이 가장 강력한 3파. 앞으로 진행될 파동이 저는 3파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5파까지 완료가 되죠. 5파까지. 요때가 이제 노무현 정부 말기까지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 말기까지.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이 병역을 하죠. 미국의 전략적인 필요에 의해서.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올랐던 비율과 여기 올랐던 비율을 생각하면은 6,300 정도를 한번 가능성을 보고는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100%를 맞출 수 있겠어요? 여기 중요한 대목이라 또 물 한 칸 먹어야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방향. 네. 주식은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추세가 이렇게 위로 강하게 간다는 그런 희망이 있으면은 정말로 주식 투자로 저축하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제 그 뒤로 우리 증권주가 어떻게 돼요? 증권주가 2004년 이후로 어마무시하게 상승했죠. 자, 지수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종합지수 3파동에서 366에서 2600까지 갔어요. 366에서 2600까지.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한 700% 갔어요. 요 부분이 지금 얘가 2004년 여기잖아요. 우리 종합지수가 본격적인 3파동으로 올라갔을 때. 따라서 여기서 우리 증권주가 700%, 저는 1000%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증권주로 저축하는 게 은행보다 수백 배를 벌 수 있는 돈 비결이죠. 은행 같은 경우는 연간 이자가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1000% 간다고 한다면, 아니, 거기 1000%가 아니더라도 5배만 간다고 한다 하더라도 은행보다도 수백 배의 돈을 버는 비결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증권주 회사들이 지금 어떤 경로를 걷고 있느냐? 이제 우리 증권사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외국계 골드만삭스처럼 IB뱅크, 자, 인베스트뱅크죠. 투자은행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제 수수료로 하는 것은 요즘에 수수료가 너무 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뭐 증권사들이 자기 돈이 많잖아요. 그 돈을 운용하거나 아니면 빌딩 사거나 항공기 사업하거나 해가지고 뭐 전번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김모 차장이 성과급으로 얼마를 22억을 받았다잖아요. 상반기만 해서. 그게 바로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죠.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인베스트 뱅크로 이제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의 차장만 되더라도 자기가 똑똑하면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면 그만큼 증권사는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A라는 증권사가 있는데 지금 상장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예를 들어본다면 이 회사가 내년이면은 전체 순자산 가치가 1조가 넘어가요.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대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연간 이제 순이익이 1000억대로 넘어가는 회사예요. 근데 어떻게 3천억이 시가총액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이제 전체 달러로 보았을 때의 우리 종합지수의 방향성을 저는 6천 정도로 저는 목표로 잡고 있어요. 물론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목표로 그렇게 방향성을 보고 있다면 증권사들의 앞으로 이익은 더 늘어날 것이다. 왜?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렇다면 A라는 증권사의 목표가는 지금에 의해서 7배 이상은 앞으로 장기로 보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증권주를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도 100배 이상의 어떤 수익을 기대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장기 투자하고 저축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볼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심사숙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최종적인 판단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종합지수를 저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는 사람은 전국에 3명도 없다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제가 그랬지만 제 분석이 정확하게 맞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처럼 특이하게 지금 그 방식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종합지수가 앞으로 큰 그림으로 이제 그러한 것들은 남북경제협력주에도 이제 연관이 되죠. 지금 보면 남북경제협력주가 먼저 앞을 달리고 그 다음에 시장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남북경제협력주가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 남북경제협력주가 현재 지금 한 가지 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이제 9월 12일에서 13일은 이제 동북아 포럼 러시아에서 주도를 하는데 아마 거기 또 다 모일 거예요. 잘하면 김정은도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4일에서 15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가거나 혹은 개성을 가거나 해서 북한을 방문할 겁니다. 그러면 남북경제협력주 주가 움직이죠.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부분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있나요?
지금 8월, 내일이면 8월 23일이거든요. 그렇죠? 자, 한가할 때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 안에 뭔가를 해야 될 것이고, 추석 안에 뭐 남북한 공이 좋은 일을 만들어낼 것은 할 겁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다. 그리고 9월 27일에서 29일은 트럼프, 문재인, 그 다음 김정은도 유엔에서 연설을 해가지고 종전선언을 지금 서로 우리나라 지금 국정원에서는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시간이 내가 없다는 걸 제가 시간표로 말씀드리고요. 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가가 움직이면은 남북 경협주는 급등하기 시작하면 부산산업 같은 경우 보면은 그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하고 나서 8일 만에 그냥 점상으로 해가지고 800% 갔거든요. 결정적인 호재가 터지면 이 남북 경협주는 막 그 시간을 안 주고 가버려요. 특징이 이렇게 결정적인 호재가 터져버리면 시간을 안 주고 빵 가버리죠. 점상화가 아니고 어떻게 삽니까? 따라서 그 전에 내가 사둬야 돼.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세요. 그 전에 사둬야 돼요. 자, 그 전에 내가 사둬야 남북 경협주를 우리가 그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남북 경협주는 결국은 미국 중간선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 중국의 무역 협상도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근데 지금 현재 상원에서는 유리하다 그래요. 공화당이. 트럼프가 소속되어 있는 공화당이 상원에서는 유리하지만 하원에서는 불리하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치적으로 지면은 김정은도 안 되죠. 왜? 미국 의회가 이런 조약 같은 거나 법률 부분에서는 실권이 있어요. 근데 하원을 뺏겨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좀 더 강경 노선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이제 협력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노선입니까? 한반도에 긴장이 확립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무기를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현재. 따라서 김정은이는 지금 뭡니까? 북한을 경제적으로 부흥시켜가지고 인민들한테 자기가 인정을 받는 게 지금 김정은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게 1차적으로 2020년까지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한국,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그 다음에 트럼프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 정책을 책임지는 대통령들이 거기서 가장 최고의 정치적인 책임자 아닙니까? 정책 책임자. 따라서 될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이번에는 이제 6월 12일 때는 속빈 강정이었죠.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밥 먹고 그냥 선언적인 의미만 했는데 이번에는 핵심 포인트가 그겁니다. 종전선언. 종전선언. 의미가 아주 크죠. 이거는 국제 정치사에서도 의미가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가장 원하는 게 경제 제재 일부 완화예요. 지난번에 그 6월 12일 날 이후로 남북 경제 협력주들이 급락이 왔던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경제 제재는 그대로 유지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밥만 먹었지 그 뒤로 경제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인데 석탄도 몰래 갖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노발대발을 한 거 아닙니까? 왜? 경제 제재를 유지했으니까. 그런데 12월 말경에 이제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은 미국한테 비핵화, ICBM, 중장거리 미사일 폐기하고, 그 다음에 핵 무기 폐기하고, 대신에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제재를 일부 완화. 자, 굉장히 큰 사건이죠. 이거는 경제 제재를 일부 완화를 한다면 남북 경제 협력주는 다 주가를 자, 여기 5월달, 6월달 주가를 다 뛰어넘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현대 엘리베이터 12만 현대 엘리베이터. 자, 거기 13만 6,500원. 현대건설 어디입니까? 현대건설도 79,400원 뛰어넘어서 10만원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로 굉장히 큰 겁니다. 사건이. 네.
그래서 남북경제협력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을의 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을의 전설. 이제 9월달부터 가을이니까. 가을에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9월, 10월, 2달. 그렇죠. 2달.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남북경제협력주로서 우리 돈 버는 방법을 사람들이 모르시더라고. 내가 사가지고 바로 올라야 돼. 그런 분들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자, 신라젠 같은 경우,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말이죠.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6개월 만에 15배 갔어요. 여기서. 15배 올라갈 때 120일 동안 기간이 걸렸거든요. 127일 정도. 127일 정도 걸렸어요. 약. 정확하게 세보면은. 그런데 보면은요, 올라가는 날짜, 여기서는 지금 빠지는 날짜죠. 올라가는 날짜, 빠지는 날짜. 이렇게 헤아려 보면은 실질적으로 52일밖에 안 올랐어요. 나머지는 빠지거나 횡보했죠. 그런데도 1520%, 15배가 가더라고요. 자, 따라서 여기서만 잡았더랍니다. 혹은 여기서만 잡았더랍니다. 지금 무슨 얘기죠?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가 확실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내가 저점에서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되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복리의 마법. 자, 그런데 남북경제협력주는 지금 뭐죠?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명운이 걸린 거 아닙니까? 미국도 그러고 북한도 그러고. 따라서 이거는 주가의 방향이 위로 올라가는 매도 자리만 정확하게 알면 바로 이거는 황금 광맥인데, 근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주가가 지금처럼 좀 조용할 때는 어째 매수를 안 해요. 그러다가 움직이면 매수합니다. 그것도 제일 뒤늦게.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뒤늦게 그거를 매수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자, 이번에는 그런데 이 결정적인 뉴스가 터지면은 남북경제협력주는 어떻게 됩니까? 부산산 한번 봐보세요. 올라갈 때 결정적인 뉴스를 터지니까 주가가 귀에도 안 주고 날아가잖아요. 점 상한가로. 여기 봐봐봐. 여러분들. 여기서 4월 27일 날 회담했다고 하니까 기회를 안 주고 가버려. 점 상한가인데. 이게 남북경제협력주의 특징이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거를 하는 방법을 제가 예전에 동양철관을 가지고 했던 것, 자,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동양철관을 보시면은, 동양철관을 3월 30일 날 여기서 집중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5, 6일 정도 횡보를 했어요. 아, 주가는 안 빠지고. 근데 그 5, 6일 횡보할 때 견뎌야 됩니다. 그거를 견디면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도 제가 3월 27일 날, 3월 28일 추천했었거든요. 근데 요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따블이 갔어요. 좋은 사람들하고, 자, 보겠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자, 얘를 제가 한번 보시면서,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양철관. 요것도 보면은요. 자, 3월 31일이 지금 어디냐면 3월 31일 지점이 지금 여기거든요. 요 지점.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조금 횡보하다가 6, 7일 정도 횡보하다가 그때부터 올라갔죠. 그러니까 추천해가지고 한 달 만에 지금 100% 더 먹은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따라서 요걸 참아내야 돼. 이거를 참아내지 못하면 복리의 마법을 얻지 못합니다. 즉, 방향성이 이렇게 확신 내가 자신한다면 이런 자리에서 해야 돼. 요런 자리에서 늦어요. 늦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좋은 사람들은 어디서 추천했냐면 3월 27일은 여기잖아요. 요 자리에서. 그래서 다음날 급등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조금 며칠, 한 6일 정도 기었다가 거기서 또 올라가죠. 자, 4,000원에서부터 9,000원까지 갑니다. 한 달 만에. 지금 남북경제협력주가 최근에 이런 주가들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안 가요. 안
간다고 막 거기 저기 지루해서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힘드시다 그러면 박봉주 전문가한테 오세요. 지금 뭐 엄청나게 좋은 종들 많습니다. 예. 뭐 감히 뭐 부산 산업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그래서 박병주 전문가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한번 준비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복리의 마법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크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죠. 지금 오늘 8월 23일이네 이제 요 조금 5분만 지나면은 그렇다면 23일부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매수할 시간은 며칠 안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만약에 폼페이오가 지금 북한을 간다지 않습니까? 그 전에 거기서 결정적인 뭐 해가지고 트럼프가 또 트윗으로 결정적인 글을 날리면 그때는 뭐 가버린다니까. 오늘도 지금 보니까 뭐 일부 종목들 느닷없이 막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경제협력주들. 자, 근데 그런 급등한 종목을 또 추격 매수를 또 하고 싶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러면 또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양철과이나 좋은 사람들 그 자리에서 매집하는 것처럼 매수해가지고 복리의 마법을 믿고, 자, 복리의 마법을 믿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자, 신라젠처럼, 자, 요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내가 자신감이 있는 종목을 내가 저점에서 기다리면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바로 남북경제협력주가 그런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거.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항상 박병주 전문가는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